이어서 바로 2부 특강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만규 전 이사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우리 흥사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조직, 단체들이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좀 무서운 단체들. 시효 변화에 잘 맞고 새로운 시대에 그 흐름에 잘 합류해 가는 작은 조직들은 막 신동감 있게 이렇게 세워나오고 하는데, 우리처럼 100년이 넘고 또 사회적인 과거 명성이 있고 이런 조직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거 정말 힘들다, 야단났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 그 다음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다. 근데 당연히 그에 따른 활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 전형적인 모습들이 우리 당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 또 가령 우리 조상님들이 되게 이야기하는 저 만주벌판에서 시베리아에서 중국에서 압록강 도만강 넘어서 이렇게 막 내려온 걸로 이야기되는데, 고비고비가 있었을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강이 가로막고 있고, 그걸 한 고비 한 고비 넘길 때마다 새로운 또 들판이 나오기도 하고 아주 순탄한 지역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흥사단도 지금 적지 않은 그 고비를 맞아서 이걸 하여튼 좀 잘 넘기고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은 다 있는데, 또 좁아. 해법을 지금 마련하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저 역시도, 이 국리, 저 국리 해보는데, 이렇게 합시다 하는 딱 좀 설득력 있고, 공감받을 수 있고, 하는 결론이 없어서 사실은 오늘 부산에 와서 부산 사모님들과 그런 고민도 공유하고, 혹시 중요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제가 만약에 혹시 또 그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 마음도 왔습니다. 근데 이제 공고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70을 넘어서 더 많이 들어갔고, 우리 흥사단에서만 보면 전 이사장을 연임했고 바로 전에, 그래서 책임감도 매우 무거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뚜렷한 해법을 못 가져서 굉장히 안타까운 시기예요. 그런 속에 제가 이사장 마치고 한 2년 동안 작업을 했던 것이 대한민국 북부 부산 안창호 전서, 부산 지부에도 이렇게 좀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5권짜리로 이렇게 안창호 선생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안창호 선생께서 직접 말씀하고 글 쓰고 대담하고 한 내용들을 전부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현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필요한 건 번역도 하고, 필요한 건 조금 이렇게 다듬기도 하고 해서, 읽을 수 있는 안창호 선생 그 전집을 만들자. 근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 저는 대한민국 북부 고산 안창호 전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게 뭐 특별한 거냐? 근데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북부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고 공식화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북부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이런 것은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돼야 되냐? 저는 흥사단의 열성 가무면서 또 객관적으로는 한국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나름대로는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근현대사를 명멸해간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우선 떠오르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승만도 있겠고, 김주 선생, 안중근, 우리 8.15 되면 태백에 나오는 분들, 유광순,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산 선생과 이제 되게 그 생애가 좀 겹치고, 비슷한 분들을 쫙 펼쳐놓고, 이분들 속에 어쨌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분이 있을 텐데, 그게 누굴까? 이건 이제 역사,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한 입장에서 이렇게 쭉 보면, 안창호 선생, 이거 확실히. 근데 문제는 저의 이런 생각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로 보면 그렇게 너무 많은 분들로부터 공감을 못 받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문제고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우리는 시간을 의식하는 존재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모르긴 하지만, 소나 돼지 이런 동물들, 우리 인간보다 한 단계 낮은 동물들이 시간을 의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래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걱정스럽다든가, 막 희망에 붙은다든가, 또는 과거에 내가 왜 그랬지? 좀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반대로 막 아주 자랑스럽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만이 시간을 의식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시간을 의식할 수 있다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시간 속에서 에너지를 찾을 수 있어. 그래서 과거에서도 우리가 에너지를 찾을 수 있고 현재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고 미래에서도 희망을 갖고 용기 맺게 했어요. 조금 많이 철학적이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았잖아요. 근데 노벨상 받기 전에도 몇 가지 책을 좀 읽기도 했는데 노벨상 받고 나서 인터뷰하는 중에 아주 정말 명문장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돕는다.
뭐 살리고 돕고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돕는다 하여튼 좀 헷갈리는데 구할 수 있는 거. 네, 죽은 자가 산다는 구할 수 있는 거. 구할 수 있다. 맞아. 그 이야기가 그 한강 작가가 금화를 할 때는 그걸 의식한 거예요. 그 광주 5.18 항쟁을 다룬 작품이 소년이 온다 그 작품인데 5.18의 그 과거가 지금에서 보면 40몇 년 전 문제야 80년 그랬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광주의 그 과거 기억이 광주 항쟁에서 죽어갔던 분들이 현재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완전 이 한강 작가가 제가 보기에는 나이도 아직 어린데 참 대단한 안목을 가졌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맞아. 우리 흥사단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다 이 영감을 받고 에너지를 끌어내고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을 돌파해 나가다. 그게 저는 이제 안창호 선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배우고 여기 도단이라고 있는데 도산을 담자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도산을 제대로 담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책 5권을 저 혼자 한 것만은 아닙니다만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도산에게서 우리가 도산이 오늘 좀 어려워하는 우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살릴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역사 속에서 우리 지금 아주 직접적으로 아까 우리 근현대사에 펼쳐진 인물들을 독립유공자가 18,000명 그 중에서는 이제 1등급 한 30명, 뭐 2등급 몇 명, 5등급까지 그 공정에 따라서 등급 분류를 했는데 물론 뭐 도산 선생은 1등급에 해당 독립유공자 대한민국장을 합니다. 도산 선생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120년 전 분이, 100년 전의 분이 100년 후에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좀 답을 찾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북부전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뭘 도울 수 있지? 도산 당시로 돌아가고 우리 흥사단을 창립한 게 몇 년이니까 191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12년 전이죠. 그래서 올해가 112년인데 또 더 올라가면 한말에 흥사단 창립되기 그 5년 전에 1908년에 청년하구회 흥사단은 청년하구회를 다시 부활시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한 30살 그 전후에 안창호 선생이
자기보다 많게는 한 5살, 적게는 한 10살, 적은 청년. 그러니까 우리 이제 1913년 흥사당 창립 당시라고 하면, 1913년이면 안창호 선생이 36살 때, 우리는. 아까 우리 지부장님이 지금 49이라고 쳤지. 그러니까 그때 도상 선생은 지금 지부장보다 훨씬 세 번째 동생 중에 그때 진료했어. 그 도산이 자기보다 한 5살, 10살 어린 청년들 모아서 25명을 모았어. 미국에서. 근데 그때는 뭐 미국에 우리 교민 수도 적고 또 땅이 원체 넓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가고 대화를 해요. 근데 그 청년들의 조건이라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2년 말이 떠나가서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고 있고 또 유학생이라고 해도 아주 가난한 유학생 한 명 모아가지고 흥사단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 보면 흥사단의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35살, 36살 청년 안창호는 어떤 처지였고 어떤 심정이었나. 한참 막 그 열정을 불살라서 국내에 와서 시민의 운동이라는 걸 했다 하는 거 다 아시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애국자들을 전부 모아서 시민의 운동, 공화국을 세우자, 이런 아주 혁신적인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정말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운동을 전개하다가 결국은 이제 일제에게 감정당하고 망명을 시베리아에 가서 캐벌에 가서 그때는 아니고 만주에서 학교를 만들어서 그거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고 결국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그건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 가능만 하면 시베리아나 연해주에서 국내와 가까운 거기서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갔을 때 그 심정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나라를 뺏겼다. 완전히 국내에는, 그리고 국내에 사는 2천만 동포는 일본의 그 소나기 아래 들어갔다. 절망들이. 미국에 와 있는데 동포들은 다 가난하고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연명해가기 어려워. 그런 조건의 노동자거나, 이제 말이 좋아 노동자지, 막 일꾼이죠. 귤 따고 하고, 또, 땅 파는, 막노동하는 노동자들. 그 다음에 아주 어린 그 유학생들 몇 명. 이 사람들을 모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도산 선생의 머릿속에는 우리도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아니라 저 미국, 자기가 다니면서 본 유럽, 또 일본도 갔으니까 일본 동경, 거기에 있던 번듯한 2층집, 3층집 그 튼튼한 양옥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반도에 민주공화국가를 세워서 다 이 주권 국민들로 변혁시키겠다. 이게 시민의 운동. 그거 열정적으로 3년간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왔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벌써 몇 번 다 포기했어. 이제 그냥 미국의 가족 부인하고 애기들 몇 살 안 된 애기 장남 차남 그다음 딸 하고 그냥 미국의 그 약소 민족 동양 민족의 소신으로 살아가기 쉽사합니다. 근데 이 양반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하기에는 미래에 대한 미래 비전의 꿈이 너무 간절하고 강렬. 한반도에 번듯한 민주공화 국가를 만들겠다. 뭐 황제 나라는 망했지만 공화 국가를 만들겠다. 그 꿈이 너무 강렬해. 그 태평양 넘어 미국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기초, 맨 기초. 큰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벽돌 한 장 한 장은 안 돼요. 벽돌을 붓는 것부터 시작. 그 벽돌 붓는 작업의 시작이 흥사다. 여기 단원들 한 명 한 명을 아주 방득한 인물로 키워서 튼튼한 벽돌이 되게. 그 다음에 그 벽돌을 쌓을 기술자가 또 필요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북부전서에 보면 민족혁명 당략도 그러니까 도산 선생이 맨 무에서부터 어떻게 벽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조립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이런 것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참 생각하면 홍사단이라는 존재는 아주 엄숙하고 심각한 거였어요. 우리가 아까 약법 낭독할 때 홍사단 운동에 평생을 바치기로 동맹한다. 제가 늘상 그 약법 낭독을 들었습니다만은 좀 무덤덤하게 됐다가 아까 유복사님께서 낭독하시는데 그 대목이 새롭게 탁 흥사단에 평생을 바치는 게 아니라 흥사단 운동에 평생을 바치기로 동맹한다.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자아혁신을 하고 동지끼리는 어떻게 하고 무슨 일처리는 어떻게 공유하고 정리하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도산 선생의 미래 설계에서 나온 거예요. 이 엄숙하고 심각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다 보면 이제 다시 한번 그 옥빛을 가다듬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를 어떻게 살릴 수 있고 어떻게 도울 수 있냐? 저는 아무튼 그것도 그 상당한 시간 동안 고민이고 지금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도산성 선생님처럼 100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 부상, 미래 비전 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도산 선생은 120년 더 된 그런 인물이지만 활동 기간 그분이 꿈꿨던 미래 비전의 그 미래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50년, 100년도 더 유효한 꿈이 그 양반이 최종적으로 꿈꿨던 그 아주 번듯한 가장 멋진 집 완성작은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직도 우리는 도산 선생의 그 미래 비전 속에서 보면 이 정도밖에 몰랐어.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밖에 몰랐어. 그 도산 선생의 미래 꿈 속에는 일본을 독립전쟁으로 격퇴시키고 국권을 찾고 공화국가를 세우고 이것을 민주주의 국가, 문명한 나라, 부강한 나라, 산업화된 나라,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이 고르게 조화되는 나라. 이런 단계 꿈이 다 우리가 그 전설을 쭉 보면 다 나와 있어. 도산의 꿈이. 근데 그 꿈이 다 그 꿈에 비춰서 현재를 진단해 보면 일본 어쨌든 간에 물러갔어. 해방이 됐어. 근데 남북한이 갈라졌어. 이건 도산의 이상에 비춰보면 고쳐져야 돼. 통일이 돼야 될 과정. 그러나 대한민국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 민주국가가 되고 부강국가가 됐어. 세계 10위 경제 경기를 하고 우리 지금 현재 그 국민 소득이 얼마나 되지? 4만 8천. 얼마? 4만 8천. 3만 8천? 그러면 우리 돈은 얼마나 돼? 오늘 하늘에서 한 1,400원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계산 못할. 반만. 한 5천만 원 되나? 그게 국민 소득이 비약적으로 커져왔는데 사실은 요 근래 한 5, 6년 그때 또 코로나도 있었고 저거 하면서 지금 각보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런 국가가 아주 드물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 국민 소득도 3만 불이 넘는 나라. 이거 아주 우선 사람들이 20만 원. 그래요. 어린아이나 병상에 누워 있는 인산가가 할아버지나 친구가 1인당 다 풍류로 계산. 행정가 그거에는 1인당 평균 그거 우리는 다 아이가 보면 여기는 없어요. 평균도 안 되네. 지부장님은 소득이 얼마나 되지? 평균 소득이 넘어? 저 지부장 사모님이 잘 아시겠네. 작년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부자네. 지부장님이 월급이 얼마씩내세요? 평균 넘으면 월급도 잔뜩 내셔야겠네. 나는 평균이 안 되니까 못 내겠는데. 아무튼 정말 이런 그 모습을 보면 도상 선생은 엄청나게 기쁘고 좋고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잖아. 그 당시 문명 부강 국가. 그때 문명이라는 말은 아무튼 가장 이제 물질적으로 막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이런 것 의미도 있지만 도상 선생이 썼을 때 문명의 가장 큰 의미는 민주주의 국가였어. 국민이 주권을 갖는. 지금 그 국민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쁠 거야. 그 다음에 부강. 문명하면서도 부강한 나라. 민주화되고 산업화된 나라. 남한은 그게 지금 이루어졌어.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도산이 꿈꿨던 대공주의 국가. 이 대공주의 국가는 좀 차이가 적은, 그냥 아까 평균 GDP가 3만 8천 원 하는 것은 예. 재벌과 노숙자들 걸 전부 섞어서 한 거고,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지금 이만큼 벌어져 있다면 이거를 이만큼 좁힌 사회가 좋다. 바람직한 사회다. 그런 꿈까지. 근데 이 꿈은 시간이 앞으로 좀 흘러야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국민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뭐 미국도 그러고, 미국 차가 크고, 일본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완전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경쟁. 그러나 그것을 가능한 대로 제도적으로 조금씩 좁히자. 완전히 평등하게 하자는 게 공산주의 사회이고, 근데 이제 도산 선생은, 완전한 시장에 맡겨서 불평이 심화된 사회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산주의 사회 이거는 아니다. 요 중간에 있는 사회를 바람직하다고 봤어. 그래서 그거를 대공주의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도산이 쭉 그려진 설계해놓은 1900년대 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도 전에 청년 안창호가 그렸던 한국 민족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 이 설계도가 지금 많이 실현이 됐지만 완전히 실현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았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도산의 설계도가 아직도 굉장히 의미 있고 유용하기 때문에 그 설계도에 따라서 충실히 실천 노력을 하기만 한다. 근데 그 실천 노력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또 기술도 좀 더 고도하고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개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흥사란 운동에 평생을 바치도록 노력한다는 말은 그런 내가 되도록 부단히 나 스스로를 단련하고 수련하고 자아 혁신, 인격 개조를 그런 첫째 자본이 있고 두 번째는 나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동지들과 결속 그런 뜻을 같이 하면서 좀 더 능력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내가 되자. 이런 것이 흥사당 운동입니다. 그냥 그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흥사당과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용이 있어서 신뢰받고 그런 사람이 되자. 이것도 흥사당 운동입니다. 우리 다섯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우리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아까 꼭 낭독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흥사당 운동하면 굉장히 뭔가 막 큰 것 같기도 한데 도산 선생이 그린 처음에 설계한 흥사당 운동은 또 매우 구체적이고 나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좀 더 쓰임새 있는 같은 벽돌이더라도 튼튼한 벽돌이 있겠고 그냥 부서지는 벽돌도 있는데 내가 나를 단단하고 튼튼한 벽돌이 되게 스스로 가꾸는 내 가족을 그렇게 하는 내 주변을 그렇게 하는 참, 저 양반은 뒤에 지금 제가 보고 있었다는 매우 큰 그림을 좀 무식하게 말하면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 있으면서 100년 걸린, 200년 걸려서 될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어범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작점부터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산을 다시 배우는 거, 도산을 제대로 배우는 거, 이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그래요 하고 나오고 하시고
그러니까 그 뜻 있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조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고르는 것이 청산운동의 시작이 내려왔고, 지금 몇 분, 그, 계시? 5분 정도 남았어요. 예. 오케이. 그럼 저만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같이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만.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또는 우리 단원들끼리는 도산의 원래 생각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뭘 할 것인가 하는 에너지를 얻을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두 번째, 이거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고 있냐면, 우리 사회로 눈을 돌려보면, 아이, 그, 민주주의 헌법을 도입한 지가 언제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자고 그 부르짖은 지가 언제인데, 계속 독재자들이 출연하는 거예요. 최근 윤석열, 그 양반도 결국은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였잖아요. 자기가 완전 독재 권력을 하고 점점 드러나는 이야기가 자기 뒤에는 자기 부인을 대통령 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뭐 아무튼 그런 것까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독재 권력은 이 어떤 공권력을 자기가 장악하고 우리 이준석 지부장님이 제가 보기에 아주 카리스마로 있어서 멋진데 감시를 잘하세요. 이 양반이 앞으로 한 20년 하겠다 그러면 안 돼. 10년만 해. 이렇게 좀 난리죠. 왜냐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한 2년, 3년 하면 매너리즘에 뭐 자꾸 교체되는 거 좋고 정말 제 양반이 잘하는 좀 더 해줘야겠네 하면은 한 번 더, 두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 근데 아무튼 뭐 이승우, 박정희, 중도한 뭐 어떻게든 더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도 무기공으로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윤석열까지 이거 저는 모델이 하나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모델. 도산 안창호 선생이 국부가 될 수는 없어요. 국부가 되려면 정말 중국의 송문이나 미국의 조지 워싱턴처럼 나라를 국립을 이끌고 초대 그 책임자가 돼서 대통령이든 뭐 수상 그 국가의 그 중공식 테이프를 끊어야 완전한 국부가 됩니다. 근데 우리 역사는 그런 조건을 허락하지 않았어. 그런 조건을 가졌던 유일한 인물이 이승만이었어. 임시정부에서도 대통령으로 추대됐고, 또 해방된 후에도 남한에서지만 대통령으로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승만은 정말 운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전생에는 좋은 일을 엄청 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운을 타고났는데 불행히도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때로는 비윤리적이고 해가지고 임시정부 대통령에서도 탄핵당해서 쫓겨나. 대한민국 와서도 그 왕이 되려고 막 발버둥치다가 전시의 헌법을 바꿔서 막 직선제를 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이게 발버둥치다가 결국은 학생들한테 잡혀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외형적인 조건은 국부로서의 자격을 갖췄는데 그 내용적으로 정신윤리적으로 전혀 결핍. 그 다음에 그러면은 누가 될 수 있나? 백범 김구 선생과 해방 후까지 살았어.
근데 이 양반은 남한 정부 수립에 전혀 노를 했고 조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볼 때는 백범 선생은 뚝심 있게 투쟁은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였지만 어떤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그것을 설계하고 경영하고 할 그런 인물은 아닌 못했어. 그러니까 이 국부전서 3권의 임정일지가 있는데 안창호 선생이 쓴 그 임정일지를 쭉 읽다 보면 백범 선생이 늘 안창호 선생 찾아와서 보고하고 뭘 어떻게 할까요? 지도하고. 그러니까 나이는 김구 선생이 2살 더 많은 안창호 선생님. 근데 항상 선생님이 있습니다. 안창호. 왜냐하면 백범 선생님 보기에 안창호 선생은 비전을 갖고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안창호 선생님. 왜? 대한민국 국부 보산 안창호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을 처음 설계하고 민주공화국가를 세우자고 가장 먼저 주장하고 그걸 운동으로 시작한 분이 안창호 선생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특허권은 안창호 선생이 갖고 있어요. 특허권이 있다고 해서 그게 상품 안에서 다 자기 이익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아무튼 특허권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도산 선생의 행적을 쭉 보면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 임시정부의 통합 공로자, 임시정부를 늘 지지하고 지켜줬던 그 상해 임정일지를 보면 말은 임시 대통령이지만 이승만, 말은 국무총리지만 이동국, 이 사람들은 계속 투정부예요. 나 이러면 안 할 거야, 갈 거야. 임시정부, 정말 무성의하고 불성실. 그걸 어떻게든지 끌어모아서 젊은 사람들을 따돌리고, 이 임시정부는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눈물겨운 노력이 임정일지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특성상 온전한 국부는 되기 어렵다. 중국의 송문처럼 혁명운동을 직접 이끌고 중화민국을 수립하고 초대 총통이 되고, 조지 워싱턴처럼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전쟁을 지휘하고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 국부는 되게 많잖아요. 그러나 쭉 역사 과정에서 보면 안창호 선생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공로자다. 제1의 공로자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대한민국 국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사람이 좀 적어. 한참 설명을 하면 그럴 것 같네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부도산 안창호 박수치고 이런 사람은 좀 드물고. 근데 안창호 선생이 국부가 되면 뭐가 좋소? 라고 물어요. 괜히 그런 이야기하면 이승만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는, 김구 선생 지지하는 사람하고 싸우게 되는데, 왜 안창호 선생이 도상한 선생님은 최고지 국부 이런 거 하려다가 막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걱정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을 우리가 중심 인물로 받들 수만 있다면, 지금은 좀 무관스럽게도 안창호 선생하고 막 안중근 의사하고 혼동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교육이 이제 더 잘 안 되고. 안타까운데, 가령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을 대한민국 국부라고 딱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느 누가 감히 독재를 꿈꾸겠어. 안창호 선생처럼 아주 민주적인 지도자. 늘 높은 자리를 사양하면서 밑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했던 이런 분을 모델로 보면서 어디 감히 이승만이 출연하고 어디 감히 박정희가 출연하고 윤석열이 출연하고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거든요.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안창호 선생의 아주 헌신 봉사하는 그런 리더십을 배우면 아무 사심 없이 봉사 그런 리더십을 배우면 우리 사회의 격이 훨씬 높아집니다. 우리 각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안창호 선생처럼 민주적인 인물 또 사랑하는 정직한 이런 인물이 우리 모델로 있다면 한국 사회의 격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그러면 저는 부수적으로 우리 흥사단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 것이고 자긍심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저는 사실은 그런 작업했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많은 호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내 죽기 전에 되니까 저는 앞으로 한 30년만 더 살아가려 하는데 어쩝니까? 30년 안에 북부로 모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당으로서 안창호 선생을 좀 더 알 필요가 있고 알게 되면 될수록 스스로 격려받고 기운을 받을 수 있겠다. 사회적으로 안창호 선생이 좀 더 부각되면 우리 사회의 격을 한 차원 높일 수가 있고 한 차원이 아니라 두 차원, 세 차원 우리 흥사단도 사회 속에서 함께 더 보양될 수 있겠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부터 이걸 어떻게 조직운동, 보산 북부운동이라고 이제 저는 이름을 붙이는데 보산 북부운동을 좀 박력 있게 전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것도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은 해보는데 사실은 박력 있는 추진력이 딸리고 제가 또 그것을 좀 함께 보완해 줄 수 있는 동지 그룹이 생기면 좋겠는데 그것도 이제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지진과 또는 우리 흥사단 전체가 이렇게 하면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하겠다는 요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뭐가 그냥